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웅장한 7가지 테스트에 대한 심판이 시장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미 일상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최근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주식시장의 부흥을 이끌었던 이 그룹, 즉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심각한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2년 약세장을 딛고 화려한 상승세를 펼쳤던 이들은 최근 다시금 하락세에 빠지며 시장 전체에 커다란 시험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가는 모두 6.5%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의 시가총액은 무려 2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증발했습니다. 비록 지난주 잠시 반등세를 보이며 관련 상장 지수 펀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올해 누적성과는 여전히 약 15%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1월에 등장한 딥시크라는 인공지능 모델이 미국 대형 기술 기업들의 AI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로운 무역 전쟁이 그동안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누려온 예외적 위치를 근본부터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각 기업들이 가진 고유한 문제점들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벳 오튼 전략가는 매그니피센트가 말레피센트가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디즈니의 잠자는 숲속의 공주 속 악당을 비유하며 언젠가는 이 빛나는 이야기에도 그림자가 드리우게 될 것이라는 건 시간 문제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이 곧 발표할 실적을 통해 이들의 미래를 다시 가늠해보게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5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은 이 소수의 대형 기술 기업 실적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 구조가 오히려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S&P 500 시가총액의 약 3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S&P 500의 총수익률은 배당금을 포함해 5.7% 감소했습니다. 만약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없었다면 감소폭은 1.2%에 불과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최근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해 약세장에 진입했으며 올해 누적 하락률은 약 10%에 달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주요 지수의 반등도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창립자 KT 스톡턴은 장군이 무너지면 병사들도 불안해지는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수익 지배력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셋 조사에 따르면 이 그룹의 올해 이익 증가율은 약 16%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37%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면 S&P 500 내 다른 기업들은 작년 5%에서 올해 약 7.8%로 이익 증가세가 완만하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제 월가는 각 기업들이 처한 고유한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인해 1분기 순이익이 무려 71%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각종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 수출 규제로 인해 55억 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판매 부진과 음성비서 시리의 인공지능 기능 업그레이드 지연으로 고전하고 있으며 알파벳은 구글 광고 사업이 관세 면제 기준 변경으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평가 지표를 봐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엔비디아는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대비 23배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올해 초 31배였던 것보다 낮아진 수치입니다. 메타 역시 1월 23배였던 평가가 최근 21배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 전체는 2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처음 등장했던 순간부터 예견됐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2022년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기술주 전반이 타격을 입었고 투자자들은 급격히 높은 차입 비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 한때 유명했던 FANG,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라는 이름도 퇴색했습니다. 2023년 반등이 있었지만 카트넷,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은 이들을 새로운 이름인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재정의했습니다. 하트넷은 올해 초 이 그룹을 위대한 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들이 가진 경쟁력 그리고 미국 금융시장이 지닌 구조적 강점 덕분에 결국 투자자들이 다시 이들 주식으로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트넷은 결국 아무도 채권을 오래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주식, 신흥시장 주식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 주식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미국 유권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변화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많은 미국인들의 삶에 과거 어느 행정부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12회 이상 인터뷰한 결과 많은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정책 변화가 자신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충격을 줬다고 답했습니다. 우선 관세 인상과 정부 프로그램 삭감이 경제적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40세 교육 전문가 스콧 포스터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는 낙관적이었지만 이후 관세 위협이 이어지자 경제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터 씨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예상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공화당과 무소속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신속히 이행하는 모습에 만족감을 표시했지만 다른 일부는 관세 인상과 정부 지원 삭감이 가져올 경제적 타격을 우려했습니다. 조지아주 이튼턴에 거주하는 71세의 은퇴 경찰관 더그 와이어 씨는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과 이민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권자들은 구체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이글필에 사는 53세 미셸 샌포드 씨는 통조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 회사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은퇴 계좌가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남편이 의존하는 메디케이드 삭감 가능성에도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혼혈인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성형 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을 약화시키면서 대학생 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샌포드 씨는 이렇게 심각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월스트리트 저널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중 신뢰도는 당선 직후보다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유권자의 4분의 3이 관세가 구매 물가를 올릴 것이라고 답해 1월 조사 때보다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시장도 이런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S&P 500 지수는 약 10% 하락했는데 이는 미국 대통령 취임 후 94일 동안 기록된 최악의 성과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권자가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시간주 트래버스 시티에 거주하는 50세 진 토빈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단기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거의 모든 물건이 중국산인데 장기적으로 미국 제품을 다시 쓰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촌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삭감 여파가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센터에 거주하는 31세 목장주 마이크 호미악 씨는 트럼프 행정부가 농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집행을 중단하면서 큰 좌절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미악 씨는 이제 목장에서 필요한 프로젝트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경제적 불안정과 예산 삭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자친구가 일하는 소비재 회사 역시 관세 영향으로 해고 위험에 처해 있다며 둘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펜실베이니아주 이리 출신의 75세 은퇴자 채키 멜러 씨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했으며 남편은 사회보장연금 수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사회보장연금 제도에 대해 사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연금 삭감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치솟은 탓에 멜러 씨는 요즘 매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값싼 수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약값 또한 큰 부담인데 제약업계가 해외 제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약품 가격과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겨우겨우 버티고 있어요. 차가 고장 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현재의 고단한 삶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정치 성향을 떠나 미국인들의 일상에 깊고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또 다른 많은 이들은 불안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변화의 바람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